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백세희. 마치며. 괜찮아. 그늘이 없는 사람은 빛을 이해할 수 없어. 나는 내 손 안에 들어오면 평가절하 하는 경향이 있다. 어려운 무언가를 해냈을 때도 예쁜 옷을 입어도 내가 해내고 내가 입으면 금세 힘을 잃는다. 소중하거나 사랑스럽지 않았다. 문제는 그게 사람에게도 적용된다는 거다. 상대가 나를 사랑하면 할수록 나는 상대가 지루해진다. 지루해진다기보다 더 이상 반짝여 보이지 않는다. 역시 문제는 자존감. 내가 나를 너무 낮게 바라보기 때문에 타인의 눈으로 만족감을 얻는 거라고 한다. 하지만 그건 나 자신이 내게 느끼는 만족이 아니니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고 곧 지겨워진다. 그러니 또 다른 사람을 찾고 결국 누군가 나를 좋아한다는 것 자체가 내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고 한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아도 절망. 누군가 나를 깊이 사랑해줘도 절망. 이러나 저러나 다 타인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일이다. 결국 내가 나를 계속 갉아먹는다. 내가 상대를 가혹하게 대하는 것보다 낮은 자존감 때문이라고 한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나를 사랑해주는 상대를 이해할 수 없어서 자꾸 강도 높은 실험을 하는 거라고. 이래도 날 사랑해? 이래도 상대가 받아주는데도 이해할 수 없게 되고 상대가 포기하고 떠나면 역시나 나를 다 사랑해줄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고 괴로워하며 위안한다. 그놈의 자존감. 나는 더 이상 비틀어진 관계를 맺고 싶지 않고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과거에 얽매이거나 새로운 관계를 기대하는 것도 지겹다. 하지만 또 그놈의 자존감 때문이라면 난 어떤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할지 모르겠다. 이제 내가 상대를 사랑하는 건지 아닌 건지 구분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 이렇게 길을 모르는 채로 무작정 헤매며 지낼 수 없다고, 너무 괴롭다고, 신 없고 할 수 없고 모든 것이 모호한 내가 지겹다고. 선생님은 어떤 방법이나 해답을 제시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다. 하지만 만약 캄캄한 우물 안에 떨어졌다고 치면 벽을 짚고 한 바퀴를 돌아야만 그게 우물이라는 걸 알 수 있듯이 실패를 짚다 보면 분명 반복되는 실패를 줄일 수 있을 거라고 했다. 쌓인 실패가 견고한 내 중심을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잘하고 있다고. 동전의 뒷면을 볼 수 있는 사람인데 동전을 너무 무겁게 느끼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내가 바라는 거? 난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다. 의심 없이 편안하게. 그뿐이다. 방법을 모르기에 괴로울 뿐이다. 마지막 진료 기록을 마무리하고 맺은말을 쓰지 못한 채 한참을 헤맸다. 이만큼 좋아졌다는 걸 보여주거나 뭔가 대단한 마무리를 짓고 싶었던 것 같다. 한 권의 책은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야기를 마치는 지금도 여전히 우울과 행복을 반복하는 내 모습이 싫었고 의미를 찾기 힘들었다. 그런 상태로 병원을 오갔고 어느덧 2018년이 되었다. 세밀하게 살펴보면 좋아진 부분도 많다. 우울감도 많이 나아졌고 사람에 대한 불안감도 줄었다. 하지만 그 틈새로 또 다른 문제가 채워졌고 촘촘한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다 보니 종착역은 자존감이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빛과 어둠은 한 몸이라는 걸 다시 떠올렸다. 행복과 불행의 공존처럼 삶의 곡선은 유동적이다. 그리고 내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이어가며 웃고 울 수 있다. 결국 이 책은 질문도 답도 아닌 바람으로 끝난다. 나는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다. 나를 아프게 하지 않는 방법을 찾고 싶다. 싫다보다 좋다는 단어가 많은 삶을 살고 싶다. 실패를 쌓고 더 좋은 방향으로 눈을 돌리고 싶다. 감정의 파동을 삶의 리듬으로 여기며 즐기고 싶다. 커다란 어둠 속을 걷고 또 걷다가 우연히 발견한 한 조각의 햇살에 오래 머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언젠가는. 정신과 전문의의 말. 불완전함이 불완전함에게. 저자가 처음 녹음 기능을 켤 때가 기억납니다.
치료 시간에 나눈 대화를 집에 돌아가 되새겨보고 싶은데 잘 되질 않는다며 녹음에 대한 동의를 구했었지요. 큰 고민 없이 수락했지만 치료자의 말이 녹음된다는 사실에 저 역시 한마디 한마디 조심스러워지더군요. 그러던 중 치료 내용을 책으로 만든다는 계획과 함께 원고를 받았습니다. 발가벗겨진 듯한 느낌이 들었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걱정 때문에 쉽게 펼쳐볼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책이 나온 후에야 읽어봤고 염려한 것 이상의 부끄러움과 면담 과정에서의 아쉬움, 좀 더 큰 도움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 등이 섞인 자기 반성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책 속에서 만난 저자의 글은 차트 속에 기록된 건조한 내용과는 또 다른 생명력이 느껴지더군요. 현대 사회에서 웬만한 정보를 찾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속에 등장하는 약물, 우울증, 불안장애, 기분 부전장애 등과 같은 전문적인 용어를 포함해서도 말이죠. 하지만 사회의 여러 선입견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입장에서 그것을 이겨내려 병원까지 오게 된 힘든 경험에 대한 생생한 공유는 검색으로는 알기 힘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느 사람과 마찬가지로 불완전한 한 사람이 또 다른 불완전한 한 사람 중 하나인 치료자를 만나 나눈 대화의 기록입니다. 치료사로서는 실수와 아쉬움이 남지만 삶은 항상 그래왔기에 저자와 저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보다 나아질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위안을 가져봅니다. 어쩌면 많은 좌절을 겪고 낙담하신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시는 이 책을 읽게 되신 여러분들, 이제까지 간과하고 있었지만 본인으로부터 나오고 있을지 모를 또 다른 소리에 귀 기울여 보셨으면 합니다. 죽고 싶을 때도 떡볶이는 먹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니까요.